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예, 자, 선물은 단기 고점, 그리고 345 눌림, 그리고 2차 전지 눌림.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금은 쉬어가고 눌려있고 이런 상황 전반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좀 녹아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선물지수 기준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지 2차 전지 쉼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먼저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그러니까 외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잡은 상황에서 351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갭 상승 이후에 단기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난 11월 23일 이후부터 이제 누적을 보면 외인들이 한 4조 4천억 정도 이제 매수의 어떤 그 포지션, 즉 상방향성의 이제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도 지난 9월 15일 이후에 포지션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잡은 상황에서 11월 23일부터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이런 변곡점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오면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선물은 단기 고점이 왔지만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향의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대외 악재가 뭐 나온다, 뭐 대외 악재 나올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대외 악재가 나오면 345까지 만약에 눌린 자리가 나타나면 이건 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2023년 거래일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이고요. 다음 주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신년입니다. 2024년도인데 이 종목 장세에 대한 좀 기대가 많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약간 지금 좀 다른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저 종목 장세보다도 오히려 올해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났던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어떤 상승 랠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종목만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바뀌고요. 그 추세 상승을 더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오늘 보세요. 자,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1298원입니다. 환율이 이 1300원에서 1310원 요 박스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FOMC에서 금리 스탠스 동결 쪽으로 가면서 약간 좀 인하의 포지션을 한번 다다음번에는 FOMC에서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대외 악재는 없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이 지난 6월 달에 부채 한도 증액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2025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바이든 임기가 지나서 이번에 이제 11월 달 2024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될지 거기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2025년도까지는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연준도 사실 우리가 QT 1, 2, 3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 그 돈들을 회수를 못한 상황이고, 약간 어떤 포지션 자체가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포지션을 가려고 하는 어떤 액션들이 나타나는 게, 연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막 물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도 큰 원달러 환율 이슈는 나오지 않겠다. 즉 이번에 외인들이 11월부터 해서 매수를 했던 환율의 포지션 자체가 1,300원에 1,31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다 보니 쭉 내년 초까지는 뭐 1분기까지는 그대로 좀 가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3.56달러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초자산이 지금 349.63포인트 선인데, 자, 이쪽도 이제 역회된 숄드의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상승의 랠리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정배열 구간으로 지금 기술적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쪽으로 보게 되면 정고점은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2,598포인트 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 바닥을 찍고 11월 3일 날 우리 시장이 매수 신호가 떴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단은 시장에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강하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뭐 2차 전지뿐만 아닌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더 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12월부터 이제 거래소 쪽에서 견인을 했던 건 결국은 일단은 이번에 뭐 반도체주라든지 화학주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들도 이제 정배열이고요. 자동차 업종들도 일단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내년부터 현대차, 기아차 이제 신모델 어떤 그 모델이 신차 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가장 어떤 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 셀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얼만큼 이제 확대를 하고 뭐 하이엔드급이라든지 불륜급이라든지 뭐 엔트리급에서는 지금 어차피 내년에 IRA 이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급을 받으면서 했지만 나중에 내년부터는 뭔가 좀 판도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여지지 않겠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848포인트 선입니다. 121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파하고 이제 눌리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이게 성장과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될지를 한번 판단을 좀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맨날 따라가는 어떤 매매를 하다 보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힘든 과정들이 좀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사실 저점에 공략을 해서 11월 달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고요. 12월 4일 날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종목 우리가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28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 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이브 생방송에서 우리 실전에서 이 투트랙으로 이제 중기 물량 끌고 가면서 단기 물량도 이제 매매 대응을 하는 이런 투트랙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12월 4일 날 이제 삼성 SDI 항 수주가 44조였는데 이게 일단은 지난 에코프로에서 71만 톤의 어떤 그 수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주말에 좀 뉴스 나왔던 게 우리 뭐 박순애 작가님이라든지 뭐 우리 또 선대현 소장님의 또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럴 때 오히려 좀 싸게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내년이에요. 내년이기 때문에 배당 이슈의 어떤 그 포인트는 지금 크게 반영이 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표채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34만 7천 원입니다. 자, 사실 그 포스코 표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지지만 이 단결적 양극재가 결국은 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 계속 이제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우리가 5대 천왕이라 얘기할 수 있는 양극재 기업들도 다 단결적 양극재를 만듭니다. 근데 먼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양극재에서 한 8에서 11%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내용들을 다 못했는데 내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라든지 우리가 전해액이라든지 앞으로 2024년도에 우리 IRA 법안에서 이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 좀 오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제 배당 권리락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받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7월 26일 날 우리가 2차 전지 고점이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더블 평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 글로벌이 우리가 또 이제 광물 가격의 어떤 그 이익 자체가 이제 한 35%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4만 원이면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만약에 저점을 깨지면서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의 저항을 좀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2024년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사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주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2024년도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마제스 투자의 기술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마제스터의 투자의 기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